네, 안녕하세요. 2월 첫째 주 하이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토타임즈 월음 기자입니다. 저는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요, 신차 소식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만 신차가 줄줄이 3개가 나왔는데 다 비슷한 급의 대형 SUV가 아닌가 약간 싶은데요.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먼저 지난 5일에 에스턴 마틴의 첫 SUV DBX가 우리나라에 공개가 됐습니다. 또 에스턴 마틴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SUV인가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생경하기도 한데요. 네. 일단 생긴 거는 좀 기존의 DB11이나 DBS 이런 차들을 좀 많이 닮아서 그렇게 막 어색하진 않고요. 또 이어서 6일에는 폭스바겐의 3세대 투아렉, 네. 그리고 5년 만에 부분 변경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지난주에 출시됐습니다. 요즘에 신차 소개를 계속 해드리면 진짜 SUV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도 벌써 3종이나 나왔는데 그렇죠. 각 신차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는 DBX는 아직 저도 못 봤어요. 사실 그 사진으로만 만나봤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DBX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 그 에스턴 마틴의 쿠페 디자인을 거의 SUV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엔진은 벤츠 AMG VA 4.0 트윈 터보를 갖다가 개조를 해서 네. 얹기도 했습니다. 또 특이점이 있는데요. 이 스펙이라던가 이런 게 람보르기니 우루스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딱 경쟁 차종이겠네요. 네, 뭐 최고 출력은 한 100마력 정도 낮긴 한데 휠베이스는 오히려 한 50 몇 미리가 더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데 막상 실내 앉아봤을 때는 네. 우루스가 더 커 보였던 것 같아요. 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 또 여러모로 이제 그 영국 특유의 감성, 영국 감성 잘 녹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2억 4,800만 원에서 시작이라고 써있네요. 네, 보통 이제 슈퍼카나 이런 차들은 이제 시작 가격을 밝히는데 네. 에스턴 마틴 DBX는 2억 4,800에서 시작되고요. 아, 경쟁 차종인 우루스는 약간 좀 높습니다. 2억 5천, 500, 600 정도에서 시작이 되니까. 아니 근데 이런 좀 스포츠카 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들은 SUV를 만들더라도 네. 되게 좀 쿠페 형식으로 만들어서 뭐 공력 성능이나 뭐 이런 거를 꼭 따지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항상.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패스트백으로 일단 처리를 해서 약간 그 역동성이라던가 우르스도 그렇고 다 딱 중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딱 이제 접점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SUV로 차체가 높아지긴 했는데 그렇게 쿠페로 되면 뒷자리가 불편하지 않나요? 일단 5인승이다 보니까 뒷자리는 약간 기존의 그 SUV에 비해서 살짝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딱 앉았을 때는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하긴 이게 뭐 불편하다고 안 탄 차는 아니니까요. 네. 네. 두 번째는 투아렉인데 투아렉은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그렇죠? 네, 투아렉은 지난 2018년 베이징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가 됐었는데요. 또 이 차도 핵심이 실내입니다, 실내. 실내. 네, 뭐 외관은 이제 기존 폭스바겐에서 봤던 그런 정체성이 잘 녹여져 있고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15인치 터치 스크린이 이제 하나로 쫙 이어진 듯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폭스바겐에서는 이걸 이제 이노비전 칵핏, 이노비전? 네,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이름을 붙여서 좀 디지털한 이런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여기도 에르고 시트가 들어갔네요. 이게 뭐 제네시스 GV80 할 때도 에르고 시트 있다고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에르고 시트가 뭐예요?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 폭스바겐 투아렉 같은 경우는 일단 14방향으로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등받이 쪽에 쿠션이 또 있어서 또 4가지 작용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탈 18가지. 그래서 뭐 딱 앉았을 때 편안함을 상당히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좌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도 가격이 억대네요. 억대. 네, 일단 저희가 무슨 부동산 설명하는 것도 아닌데 차값이 다 억거리니까 굉장히 부담되네요. 일단 시작 가격 8,890만 원 엔트리 트림이고요. 뭐 R라인 1억 90만 원에서 1억 9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5년 만에 부분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뭐 현대기차의 경우에는 5년 정도면 이제 신차가 나오는 사이클이잖아요. 네. 근데 디스커버리 스포츠나 랜드로버의 경우에는 좀 이 주기가 되게 긴가 봐요. 네, 좀 긴 편인데요. 뭐 렌즈로버도 나온 지 오래됐었고 뭐 같은 그룹의 제규 XJ도 뭐 한 8년 정도 상당히 오래 갔었는데 근데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네, 외관 쪽으로는 이제 헤드램프나 범퍼, 그릴 쪽이 좀 바뀐 듯한데 이 속으로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네, 또 실내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소비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송풍구나 터치 스크린의 위치를 바꾸고 또 버튼들도 이제 터치식으로 음. 바꿨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가격이 합리적이네요. 갑자기 네.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렇죠. 좀 게. 많이 상대적으로 네, 낮죠. 상대적으로. 6,230에서 7,270 이렇게 딱 책정이 이 됐습니다. 정도면은 GV80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GV80이 6,580에서 시작이 음. 되니까 이것보다 살짝 낮긴 한데 일단 차 자체가 작으니까요. 네. 차가 작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팔릴까요, 이 차들은? 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DBX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수입 판매사인 기흥 인터내셔널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람보르기니가 우루스 내놓고 좀 판매가 확 늘었잖아요. 네, 지난해 실적을 보면은 람보르기니가 총 177대 우리나라에서? 네, 했거든요. 네. 그 중에 100대가 우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우루스가 차지할 정도로 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점에 비춰서 이 DBX 같은 경우도 좀 에스턴 마틴의 실적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다. 100대 네. 정도? 그만큼 이제 많이 팔 걸 또 예상을 해서 어. 서비스망도 좀 늘리겠다 아.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는 네. 에스턴 마틴이 그렇게 뭐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니었으니까 네. 기존 센터가 가능했을 텐데 이제 좀 늘려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잘 팔려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았어서.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랜드로버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차종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2,900대가 이제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팔렸는데 브랜드 안에서는 38%. 네, 좀 비중이 높네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좀 실적이 약화되고 있는 랜드로버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되는 차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투아렉은 말할 것도 없죠. 뭐 폭스바겐 투아렉이니까요. 투아렉은 좀 이제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또 이 제네시스보다 높은 좀 편이어서 높잖아요. 사람들이 좀 많이 의아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의아해하던가요? 네. 가격대가 너무 높다. 폭스바겐을 1억 주고 살 수는 없다. 투아렉이 약간 그게 약점인 네. 것 같아요. 이게 폭스바겐 브랜드를 달고 있으니까 약간 네. 좀 저평가되는 게 있지 않나. 또 예전에 아우디 Q7이랑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아우디가 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더 싸잖아요 지금. 네. 그쵸.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지난주에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1월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상황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계속세 인하가 종료되기도 했고 이런 판매 부진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서 굉장히 지금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이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하는 부품이 있는데 이 부품을 지금 중국 공장으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현지 공장이 지금 가동을 멈춘 상태여서 국내 공장도 네. 가동을 일시적으로 지금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장이 다 문을 닫았어요? 맞습니다. 공장이 현대차가 이제 국내에 총 7개가 있습니다. 네. 울산 1에서부터 5공장이 있고 네. 전주 공장, 아산 공장이 있는데 이제 셧다운에 들어가고요. 일단 잠정 휴업 기간은 이제 이번 달 11일까지로 정해져 네. 있는데 더 길어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지 못하고 있고요. 앞서서 쌍용차도 이제 같은 문제로 지난 4일부터 좀 휴업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이제 12일까지는 공장을 멈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거의 현대차가 모든 공장이 돌면 네. 하루에 6,000에서 7,000대 네. 정도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거의 일주일을 멈추는 거니까 한 5만 대 정도? 그러니까 생산이 밀리는 꼴이에요. 손실이 어마어마한 손실이 겁니다. 몇천억이 네. 될 손실인데 근데 궁금한 게 다른 부품들은 문제가 없는데 왜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이 부품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건가요? 뭐 이름은 좀 어려운데 그 와이어링 하네스는 그냥 이 케이블 뭉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와이어구나 와이어의 뭉치 하네스. 그러니까 자동차의 내부에 이제 각각 시스템으로 뭐 전기 신호나 전력을 이제 전달하는 네. 부품인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뭐 혈관 같은 그런 부품입니다. 지금 근데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2일차 벤더들이 이제 한국 업체인데요. 네. 인건비 때문에 이 중국 주력 공장이 거의 중국에 지금 밀집에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 공장이 이제 가동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국내 공장도 차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와이어링 하네스가 수작업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뭐 일일이 앉아서 뭐 이렇게 묶고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좀 인건비도 중요하고
또 이제 지리적 물류비도 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이제 중국에서 그래서 이게 중국에 네. 굉장히 유난히 몰려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된 그리고 거구나. 또 재고를 많이 쌓아 놓을 수도 없었던 게 이게 또 차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급하는 방식이 그렇죠, 되기 그렇죠. 때문에 요즘은 재고를 거의 뭐 한 일주일치 정도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네. 이게 금방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공장이 문을 닫거나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GM이나 르노삼성은 뭐 아직까지 딱히 뭐 쌍용차에 비해서도 사정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디 문을 닫았다 아직 그런 뉴스는 안 나오고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 현대기아차가 이 중국 쪽으로부터 이제 공급받는 와이어링 하네스 비율이 이제 80% 정도 네. 됩니다. 쌍용차도 거의 중국 쪽에 네. 의존하고 있고요. 그런데 르노삼성이랑 이제 한국GM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업이 글로벌 네.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남미 쪽이라든지 좀 부품 그쵸. 수급이 좀 다변화된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영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의 경우는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른 자사의 경우에는 막상 내놓은 신차가 별로 없고 뭐 판매가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현대차는 지금 신차를 굉장히 많이 내놓은 상황이고 이미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 공장 가동을 멈췄으니까 이만큼 또 대기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론 기아차는 아직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았는데 아직 뭐 재고 여력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생산량 조정을 하면서 공장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네. 지금 뭐 최근에 신차가 엄청 많이 나왔죠. 그렇죠. 현대기아차가 뭐 그랜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뭐 GV80, 제네시스, 펠리세이드도 기다리고 있고.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K5가 소나타 네. 판넬을 뛰어넘을 정도로 지금 히트를 쳤는데 만약에 이제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게 되면은 뭐 찬물을 제대로 그렇죠. 끼얹게 되고 또 올해 나올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니발, 소렌토, 뭐 G70, G80, GV70 만약에 이 코로나 여파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은 이 차들의 출시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연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뭐 일주일 정도, 지금 예상한 대로 11일 정도에 다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특근이라던가 이런 걸로 한 5만 대 정도는 당연히 메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장기화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확진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과연 9일 이후부터 그 중국 공장이 가동이 될 것인가, 이거 아무도 지금 예측을 그렇죠.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조심스러운. 제일 답답한 게 그러니까 기약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다 확언을 못하는 거. 막 당장 다음 주를 예측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뭐 부품 같은 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그렇죠. 수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 그러면 GV80 같은 거는 지금 이미 계약이 2만 대가 2만 대가 됐고 넘었죠. 이게 거의 지금도 8개월, 7개월 정도 네.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기약 없이 만약에 한두 달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이탈하는 소비자들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사실 올해 내수 전망이 좋지도 않은데 그나마 현대기아차는 좀 신차가 있기 때문에 좀 버틸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니까 네. 지금 굉장한 좀 비상 상황이다. 그렇죠. 그런데 쌍용차의 경우는 좀 더 속이 탈 것 네. 같아요. 지금 이제 공장 가동하면서 뭔가 이런 가능성을 내비춰줘야 뭔가 투자도 받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쌍용차의 경우는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진짜 초상집에 정말 휘발유를 네. 끼워들 정도로 지금 뭐 경영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좀 분주한 상태인데 그쵸. 지금 뭐 평택 공장도 네, 휴업에 들어갔고 휴업이고. 지금 이 뭐 투자 자금 투입 같은 이런 중요한 논의를 위한 산업은행하고. 뭐 이사회도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가뜩이나 올해 출시할 신차도 없고요. 내수 수출할 거 없이 지금 판매도 줄고 있고 경영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네. 정말 이제 삼중교를 걷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또 좋게 생각해보자.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생산을 조절한다, 한순 뭐 한 템포 쉬어간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또 이제 현대기아차도 노조 쪽도 지금 뭐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아니 뭐 가뜩이나 지금 판매 떨어지고 있는데 네. 부품을 그렇게 다변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상태까지 만들었느냐, 그런 부품은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 좀 국내에서 만들어라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임금비가? 좀 뭐 그렇죠. 아무래도 비용 문제도 있고 이런 네. 일이 일어날지 뭐 어떻게 그쵸. 알았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뭐 현대기아차가 일주일 쉬는 것보다도 이게 자동차 전체 산업이 문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차 벤더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뭐 2차, 계속 3차, 도미노 4차, 효과죠. 네. 5차 벤더의 네. 경우에는 정말 영세한 그럼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제 간에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그분들이야말로 이제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지 않을까, 일주일 한 달 버티는 게 가장 힘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모쪼록 뭐 바이러스 좀 빨리 잡혀야 뭐
뭐 국민 안전이든 자동차 업계든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 번째 뉴스는 김성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현대차에서 소나타 택시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게 네. 어떤 뉴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일이죠. 현대자동차가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인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신형 8세대 소나타 1000대를 공항 택시로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우디 운수기업 사프아에 이 체결한 내용인데요. 이 자리에서 현대차는 소나타 100대를 한 초도 물량 100대를 시작으로 이후 900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원래 글로벌에 택시 많이 팔기는 하는데 네네. 이 소나타 택시를 한국이 아니라 중동에 낸 게 되게 특이하네요. 그렇죠. 또 신형 소나타를 그래서 이번 신형 소나타 나올 때 택시 절대 안 만들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맞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 한국에서는 안 내놨으니까. 그쵸. 예. 근데 중동에서 내놨잖아요. 그럼 이건 약속을 지킨 건가요? 안 지킨 건가요? 되게 애매하죠. 네. 이렇게 뭔가 일단 안 내놓겠다고 지금은 안 했는데? 내놓고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다고 또 중동에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네, 뭐 현대차가 밝힌 바로는 이 사우디가 최근에 택시 규정을 좀 새롭게 바꿨습니다. 뭐 색깔도 뭐 초록색으로 맞추고요. 뭐 안에 전장 장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규정에 부합하는 택시를 완성차 업체로서는 최초로 공급하게 됐다는 점에서 먼저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 근데 사우디는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막 람보르기니에 막 경찰차 다니고 택시 다니고 맞죠. 이런 거 예. 많잖아요. 그렇죠? 고급차가 워낙 많기로도 유명을 하지만 또 그렇다고 또 이런 대중 뭐 택시라든지 이런 쪽 시장은 또 현대차가 또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유난히 이 사우디에서 소나타가 많이 팔리네요. 네, 이 현대차 소나타는 이 사우디에서 전체 중형 세단 시장 점유율 약 25%를 차지할 만큼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때문에 현대차와 사우디 간의 이 교류도 활발하고요. 되게 우호적인 관계도 많이 맺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를 적극 활용해서 이 대외 교류의 긍정적인 효과로 택시 공급을 했다라고 뭐 이런 점에서 좀 의미를 좀 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왜 소나타 택시 안 내는다고 했던 거예요? 그쵸. 이 한국에서는 작년 3월이죠. 신형 소나타를 출시를 하면서 택시는 절대 없다. 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왜? 이게 우선은 이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상품성을 내세워서 타겟을 지향하기 때문에 택시는 상대적으로 좀 대중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소나타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다. 또 완전 변경이기 때문에 택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힌 바도 있죠. 근데 그랜저는 더 고급차인데 택시가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한 체급 위인 그랜저는 또 택시가 있어요. 택시가 예. 있잖아요. 심지어 출시와 동시에 택시 버전도 같이 내놓았는데요. 이를 두고서는 일단 그랜저의 경우 소나타에 비해 택시 이미지가 좀 덜 씌워져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택시 투입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는 완전 변경이 아니었죠? 이번에 너무 변화가 크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현대차가 밝힌 이유는 일단 그랜저는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기존 택시도 그대로 내놓은 것이었고 소나타 같은 경우는 완전 변경이니까 아예 이미지를 바꾸려고 택시를 안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기아차 K5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완전 풀체인지를 하면서 택시 버전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K7은 또 신형 또 부변경 K7은 또 택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그랜저나 K7도 향후에 완전 변경이 되면 좀 택시를 안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뭐 이 같은 현대차의 말을 비춰봤을 때 그랜저나 K7이 완전 변경이 되면 택시를 나오지 않을 것이고 뭐 향후 택시 전문 택시로만 전용으로 만드는 뭐 새로운 차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약간 일본처럼. 그렇죠. 일본의 뭐 영국 런던 택시나 일본의 뭐 토요타 크라운을 막 배경으로 그 차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국내에서 이제 택시로 살 수 있는 차종이 너무 적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선택의 폭이 지금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우선 현대차 소나타는 이 구형인 소나타 뉴라이즈 택시가 지금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K5도 그렇고요. 그 전 세대의 택시 버전은 그래도 출시를 하고 있어요. 꾸준히. 그리고 이 그랜저와 K7 택시도 나오고 있고요. 또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도 그렇죠. SM6 택시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계속 부분 변경을 거치고 신차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택시의 기본 가격도 계속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기사분들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나는 이 그쵸. 정도의 신차는 필요 없고 그냥 이동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계속 얘네가 연식 변경하면서 비싼 걸 옵션 내놓으니까 넣고 막 차라리 이러니까. 우리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냥 변경하지 말고 구형으로 팔아도 된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신형을 안 내놓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이 택시라는 게 아무래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좀 더 너무 좀 대중적이고 친숙한 이미지 때문에 좀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로 이 판매에 결정적인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예 없앨 수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그러게요. 많은데 근데 요즘 소나타는 택시 판매가 안 되는데도 잘 팔리나요? 아무래도 요즘 소나타가 좀 인기가 꽤 많아요. 그쵸. 지속성이 높고 확실히 완전 변경이고 또 너무 많이 바뀌어서 택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판매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김 기자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신형 소나타가 택시 출시를 안 해서 좀 이미지가 높아진 것 같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영향이 있다라고 봐요. 영향이 네.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도로에 이 신형 소나타 택시가 없으니까 기존 소나타에 대한 가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효과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막 택시 배회하는 택시가 다 만약에 신형 소나타였다고 그쵸. 하면 눈에 너무 익으니까 네. 이제 신차 구매를 좀 망설였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뭐 그런 효과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좀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택시 뉴스는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2월 첫째 주 하이빔 뉴스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